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대응을 살피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의 통화정책 대응,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안전 상황의 변화 등을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월 금통위 의결문과 비교하면 주요국의 통화정책 대응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고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도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예고한 상태인 만큼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으로 추가 경정 예산 확대 등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습니다. 대한상인은 전국 상의와 주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8대 분야 30개 건의 과제를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대한상인은 전대미문 상황으로 산업계 피해가 막대해 현재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피해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과감한 경제 회복 대책을 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추경안 11조 7천억 원의 규모로는 산업계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재정 지출 소유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금융사들이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상 불이익을 면제하고 특별 연장 근로 인가 확대와 임시 공휴일 지정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올해 증시에서 사모펀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고 총선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가 실시됩니다. 오늘 금감원이 발표한 업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문 사무운용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자산 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산운용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위탁증권사 선정과 신탁재산 편입상품 선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도 추진됩니다. 또 올해 4.15 총선을 고려해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제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한국산 도금제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0에서 2.43%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습니다. 도금제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건설자재 등에 쓰이는 철강 제품입니다. 기업별로는 현대제철 0%, 동국제강과 나머지 기업은 2.43%입니다.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에서는 반덤핑 관세의 경우 현대제철 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는 각각 7.33%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우 사실상 반덤핑 관세를 내지 않게 됐고 동국제강과 다른 업체들의 관세율도 소폭 낮아지면서 부담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에서 갤럭시 S20 시리즈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각 11일 상파울루 시내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갤럭시 론칭 이벤트를 통해 갤럭시 S2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선보인 제품은 지난달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된 것으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출시 계획에 맞춰 다음 달 3일부터 브라질에서 갤럭시 S20 시리즈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선 2세대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플립, 최신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플러스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은 세계 시장에서 이전 제품인 갤럭시 폴드보다 낮은 가격과 높은 휴대성, 편리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경영지들이 자사주 10,000주 이상을 매입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손태승 회장을 비롯한 5명의 경영진이 우리금융지주 주식 11,782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손 회장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주식이 73,127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에도
우리금융이 올 한 해 견실한 펀더멘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최근 금융주를 둘러싼 우려가 과도하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적극적으로 국내외 기업 설명회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증액 요구가 6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안보다 54%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감독 당국에 대한 신고 보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신규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 모든 투자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1년간 3천만 달러까지는 사후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넷마블은 신작 모바일 다중 접속 임무 수행 게임 A3 스틸 얼라이브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다운로드에서 양대 앱 마켓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분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전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